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심지어 집중력과 기억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쉽게 잠들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잠 못 드는 진짜 이유와 함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비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수면이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수면은 우리의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성인의 경우 하루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이 수면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권장 시간을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0명 중 4명 이상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고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 35세의 직장인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바쁜 직장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끊이지 않고 자려고 하면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결국 그는 하루 평균 4~5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인해 업무 실적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그는 불면증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김 씨처럼 수면 문제를 겪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수면 전문가들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이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SNS를 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익숙한 현대인들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컴퓨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조명을 활용해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숙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늦잠을 자거나 매일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때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늦게까지 자는 습관은 평일 수면 패턴을 망가뜨릴 수 있으며 결국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지속되면서 피로가 쌓이고 전반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잠들기 전에는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는 등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면 몸이 수면 시간임을 인식하고 보다 쉽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침실 환경입니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잠을 깊이 자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이며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수면 중에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코와 목이 건조해져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을 느껴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위해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잦은 음주는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술은 수면의 질을 저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신경을 억제하여 졸음을 유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가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각성 상태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밤중에 자주 깨게 됩니다. 또한 음주는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취침 3-4시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술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은 렘 수면 단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이며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초기에는 빠르게 잠들 수 있지만 렘 수면이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알코올 섭취는 첫 번째 수면 주기에서 깊은 수면을 증가시키지만 이후 수면 주기에서는 각성 상태를 유발하여 수면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밤중에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어 다시 잠들기 어려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수면 중 화장실에 가야 하는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항이뇨 호르몬 ADH의 분비가 줄어들어 소변이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 결과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주 깨어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다음날 피로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주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코올은 목과 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도가 쉽게 막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콧골이가 심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수면 무호흡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산소 공급을 방해하여 체내 산소 포화도를 낮추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이미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코올 섭취가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술을 마신 후 아침에 숙취로 인해 두통과 피로를 느끼는 것도 수면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체내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두통, 메스꺼움, 피로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숙취로 인해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면 중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알코올의 탈수 작용 때문이며 탈수가 심해지면 더욱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주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하며 술을 마시더라도 가급적 저녁 늦게까지 마시는 것을 삼가고 적어도 3-4시간 전에 섭취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셔서 알코올의 탈수 작용을 완화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등을 통해 몸을 이완하는 것도 숙면을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면 낮이나 이른 저녁 시간에 적당량을 즐기고 취침 전에는 카페인 대신 따뜻한 허브티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페인 섭취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 차, 에너지 음료 등을 습관적으로 섭취하지만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후 30분에서 60분 내에 혈류로 흡수되어 신경계를 자극하고 피로를 줄이며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카페인의 반감기가 평균적으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된다는 점입니다. 즉, 오후 4시에서 5시에 마신 커피의 절반 정도가 밤 10시에서 11시에도 체내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반감기가 10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므로 저녁 시간 이후의 카페인 섭취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은 피로를 느끼게 하는 물질로 하루 동안 축적되면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뇌가 피로를 덜 느끼게 만듭니다. 결국 카페인이 효과를 발휘하는 동안 우리는 졸음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효과가 사라지면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일정한 수면 패턴이 깨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신경계를 더욱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페인을 늦은 오후나 저녁에 섭취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대신 숙면을 돕는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허브차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자연스럽게 잠에 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모마일 차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하나인 아피제닌이 풍부하여 신경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라벤더 차는 항불안 및 진정 작용을 하며 긴장된 신경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라벤더의 향은 심리적 안정을 도와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숙면에 좋은 차로 대추차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추는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신경 안정 및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추차를 마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린 대추 4-5개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추가하면 더욱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단순히 수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등 심혈관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총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하고 특히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습관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신체 피로를 유도하여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며 수면의 깊이를 증가시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운동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낮 동안 적절한 운동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야외에서 햇볕을 받으며 운동을 하면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수면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 체내 생체 리듬이 조절되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되어 스트레스 해소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늦게 하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운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각성 상태가 되며 체온이 상승하여 잠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침 3-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요가는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심리적인 안정을 주며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호흡 운동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 신체가 이완되면서 뇌파가 안정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복식 호흡법을 실천하면 불안감과 긴장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수면을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반신욕과 주기적인 목욕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신체가 자연스럽게 수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반신욕은 체온을 살짝 올린 후 다시 내려가면서 몸이 편안한 상태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하면 효과적입니다. 반신욕을 할 때 물의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신체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는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아침에 깨어날 때 높아졌다가 밤이 되면 낮아지는 것이 정상적인 리듬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누적되면 코르티솔 수치가 저녁에도 유지되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수면 주기를 깨뜨리고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몸이 쉬고 싶어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서도 걱정이나 고민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경험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 과거의 실수를 곱씹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올리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수면에 드는 시간이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취침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명상과 가벼운 요가입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수면을 유도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면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깊이 호흡하며 명상을 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가 역시 수면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벼운 요가 동작은 신체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며 특히 취침 전에 하면 숙면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몇 가지 추천할 만한 요가 동작으로는 아기 자세, 다리 들기 자세, 그리고 고양이 소 자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은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부드럽게 스트레칭해 주어 몸이 수면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요가 동작이 어렵다면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를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싶다면 신뢰할 수 있는 명상 및 요가 영상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에는 수면을 돕는 명상 및 요가 영상이 많으며 캄 요거 위드 아드리엔, 더 아너스트 가이즈와 같은 채널이 대표적입니다. 캄은 숙면을 위한 명상 오디오를 제공하며 요거 위드 아드리엔은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면 요가 루틴을 제공합니다. 더 아너스트 가이즈는 심신을 이완시키는 명상 오디오를 통해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을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와 숙면을 취하는 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숙면의 질을 높이고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꿔보면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